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설명을 할 텐데요. 도미넌스의 티커명은 BTC.D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를 보겠다. 이 도미넌스에 대한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는 얼마나 될까요? 10년 또는 11년, 12년 이런 식이 되겠죠. 하지만 도미넌스에 대한 역사는 17년도 3월부터 이때부터 변동성이 생겨나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한 5년에서 6년 정도 관찰 시기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때부터 리플에 대한 상승과 함께 거의 20%에서 30%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나오게 되면서 또 같은 수치로 하락을 했고, 그 다음부터 시작된 것은 비트코인의 불장, 또 그 이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대폭락, 이때 마이너스 50%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도미넌스가 천천히 회복되면서 나왔던 약세장으로서 상승, 다음에 약세장을 끝내고 나서 천천히 내려가는 도미넌스의 모습, 그리고 이 시기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요. 그렇지만 도미넌스는 하락을 하던 중이라서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를 넘어서 21년도가 시작되면서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꺾이게 됩니다. 이때를 알트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이 알트 시즌이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2년 정도는 도미넌스에 대한 변동값이 없습니다. 현재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곳이 50%고요. 바닥 근처에 있는 가격이 한 40% 정도가 됩니다. 도미넌스는 근 1년 반에서 2년 동안 크게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장을 보고 19년도 장과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을 드릴 때도 고점이 얼마에 형성이 될 것이며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이 어느 정도에 걸려있다, 또 19년도 불장은 어떻게 되더라 라는 설명을 드렸던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19년도의 장과 지금 현재를 비슷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미넌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좀 크게 본다면은 현재 도미넌스가 2주 동안 4%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 포인터로 표시를 드리는 이 퍼센티지가 횡보를 진행하다가 16일 동안 4%가 상승을 했습니다. 도미넌스에 대한 상한선이 지금 현재는 50%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포인트가 47% 또는 48%에 근접해 있습니다. 여기서 한 1%만 올려주게 된다면 지난 고점을 뚫어주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이 포인트에서 오늘의 주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바닥에서 1년 반이나 2년 동안 횡보 중에 있는데 과연 상승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18년도와 19년도 차트를 봐야 됩니다. 18년도 6월, 8월 그리고 19년도 4월, 8월을 표시드렸는데 이때 어떤 장이 펼쳐졌었냐면 18년도 6월부터 8월, 지금 왼쪽부터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 시기에는 흔히 말하는 18년도 고점 형성 이후에 디센딩 패턴이 나왔었던 그 장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고정된 상태로 무적의 600만 원 선이 방어되던 시절에서 방금 봤었던 대로 도미넌스는 상승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트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있는데요. 아까 봤었던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던 시기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승은 언제 발생했을까요? 지금 도미넌스 차트에서 19년도 4월부터 8월로 표시된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이 구역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차트랑 현재를 비교를 해봤을 때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현재도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는 시기에 있고 좀 패턴적으로 좀 상승을 볼 수가 있어서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가격도 상승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월부터 3월의 차트가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가격적으로 상승을 계속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여기서 생겨나게 되는 질문이 또 한 가지가 생겨나게 되겠죠. 과연 이 상승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끝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징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던 시기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최종점을 찍고 하락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중간 지역부터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던 시기입니다. 지금 밑에 그려드린 게 가격이고요. 도미넌스로 표시드린다면 이 지점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표시를 드리자면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고점을 높이지 않고 상승이 진행되지 않는 와중에서도 도미넌스가 올라가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꽂더라. 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할 말이 있겠죠. 지금 앞으로 도미넌스가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는데요. 가격이 안 올라가고 떨어지고 도미넌스만 상승하는 꼴이 된다면은 저는 엄격히 그거는 상승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패턴은 몇 없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몇 없는 게 아니죠. 단지 딱 하나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전의 패턴은 도미너스가 그냥 90% 육박한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13년도, 14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17년도, 18년도 이후에 도미너스가 이런 식으로 급변을 하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적으로 고점을 찍을 때 19년도 약세장을 말을 하는 거겠죠. 이 약세장에서 가격적으로 가격이 고점을 형성을 할 때 도미넌스가 이 지점에서 하락을 하는데도 올라가더라.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신호다라고 제가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고점을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고 고점이 어디인지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가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고점을 찍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 자체도 크게 내려가거나 크게 내려가고 있지 않고요. 그냥 상승 패턴 나왔던 그대로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도 상승하는 구조를 만들어줬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걱정할 게 없고 나중에 이런 패턴이 발생을 한다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주제도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고 여기서 모였던 자금이 뭐 이더로 간다든지 리플로 간다든지 다른 기타 알트코인들로 간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때 알트장 나온다. 비트만 횡보를 해주면은 가격적으로 횡보해주고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구조라면은 알트장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과거 차트에서 어떻게 답변지가 나와 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변이 19년도 장에서 도미넌스가 최고점을 찍고요. 이때부터 나왔던 하락장이 알트장이었나 이것만 답변을 얻으면은 거의 그냥 정답지 유출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번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19년도와 20년도 거의 1년치 차트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우리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지금 차트에 표시되는 그림에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라는 것을 좀 제외하고 보고 이 19년도 이후부터 도미넌스가 하락을 할 때 나왔던 가격 차트를 본다면은 그렇게 크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2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간 구역도 있었고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15만 원 이하로도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의 차트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9월부터 대략적으로 12월까지 한 3개월 차트를 본다면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더리움의 클래식도 이후의 차트를 제외한다면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빔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그냥 횡보를 진행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차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적어드렸는데 알 수 없으나 그리 좋지 않음. 이 코로나 차트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도미넌스가 내려갈 때 알트코인의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약세장에는 비트코인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과연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구역에서 기존과 같은 알트장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 머릿속에 있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알트장이 이 도미넌스가 아무리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알트장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다라고 답변 드리고 싶어요. 이에 대한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요. 비트코인의 상승량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알트장도 안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의문을 하나만 던져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안 좋게 볼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안 올라간다라고 해서 낙담할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잖아요. 21년도 대략적으로 6월부터 지금 현재 23년도 3월까지 거의 1년 반 정도 동안 큰 변동성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19년도 말부터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도미넌스가 잘 버텼었습니다. 근데 뭐 도중에 셀시우스 문제나 뭐 루나 사태 등 터지는 등 여기에는 큰 우여곡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박스권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돌파할지 위로 올라가면서 돌파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4월 달에 상하이 하드포크가 있죠. 많은 분석가들은 상하이 하드포크가 있으니까 지금 길을 모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때 돼서 스테이킹 물량이 풀리면요? 이게 과연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반대로 스테이킹 물량이 풀리더라도 상승을 한 과거 예를 보면서 설명을 한다면요? 정답을 알 수가 없죠. 지금 도미넌스에 대한 설명도 똑같습니다. 이 방향성 자체가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차트를 보고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미래 설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정말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라면은 저는 지금 현재 약세장이다, 비트코인보다 못하다라고 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냥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이런데 판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도 안 팔았고, 지금 현재는 가격적으로 어디에 매도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를 하고, 이런 것들 좀 장기적으로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 차트 아니고요, 장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 주변에는 정말 장기 홀더로서 좋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빨간색은 좀 그렇고 검정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더를 모으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플을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장기 홀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스캠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여러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 저 자체도 뭐 1, 2년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이 장이 4, 5년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좀 지켜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가격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장에서 장기 투자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로서 하루에 차트 보는 시간이 몇 안 되고 일주일에 뭐 30분 미만, 1시간 미만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마지막에 드리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단기로 투자할지 장기로 투자할지 차트를 보시고 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다른 소리들로 많이 빠졌는데 결국 핵심은 도미넌스가 올라갈 때 비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차트를 어떻게 그려놓을 것인지, 이에 대한 주제였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는 맥주방이 소개가 되는데 벌써 6,000명이 넘을 것 같죠? 그만큼 괜찮은 방입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드렸지만 이 방은 많이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들어오실 분들은 링크 누르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